기석이는 막내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기석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좀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참 그랬던 아이였고, 진짜 우리나라 의료계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 만남에 기석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아버님께서 10년간 모으셨던 기석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다며 아버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빠, 머리가 되게 막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그 대형 병원으로 가라. 3차 진료기관 응급실로 빨리 달려가라. 아빠도 곧 달려가마. 그래가지고 가서 또 기석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너 병원에 도착했냐? 왜냐면 내가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빠 응급실에 있어요. 그러길래. 그러면은 어디라고 한번 간호사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빠 여기 8호 침대래요. 그렇게 침대 번호를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8호 침대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기에요 하면서 알려줬는데 마침 기석이가 혼자 이제 교복 입은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간호사 이제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보호자다. 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CT 촬영 오다를 내놨다. 아이가 혼자 와서 내놨는데 좀 기다리면 아마 밑에서 연락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같이 이제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석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도 오고 이제 같이 학원 가던 친구랑 같이 이제 이런저런 문자도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지금 너 머리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가방에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너 가만히 좀 안정을 취해라. 그러고서 한 얼마 안 있다가 6시 좀 지났나? 저랑 만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는데 누워있던 아이가 악!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를 불렀더니 이제 그때 응급실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막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와서 기석이를 이제 다른 이제 그 조용한 데로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학원을 가던 기석군은 아픈 몸을 이끌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간호사, 그리고 아버님과 대화도 나누고 친구들과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로 정신이 깨어있던 기석이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겁니다. 쓰러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T 촬영이 무엇보다 급한 상황이었죠. 응급실 그 침대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안 서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 그랬더니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한 5시쯤부터 고장이 났었대요. 그 막 사람 면회객들 붐비는 막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하는 그 복잡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그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방치되다시피 또 있었습니다. 안에 의식을 잃고 상당히 속이 상했죠. 그러고서 이제 결국 이제 또 지하에 내려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왔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그렇게 기석이의 치료가 조금씩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가 의식을 잃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기석이 상태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응급실사가 이제 보더니 뇌출혈입니다. 17살의 건강하고 밝은 기석군에게 내려진 병명은 놀랍게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만 하는 긴급 상황이었던 거죠. 아이 상태를 보고서 그 개두술을 할 건지 색전술을 할 건지 아마 그 내려와서 한번 보호자분하고 상담을 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개두술은 2개를 직접 열어서 진행해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는 수술입니다. 반면 코일 색전술은 혈관에 관을 넣어 뇌동맥에 접근하고 파열 부위를 백금 코일로 막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 CT 촬영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기석이는 그
뇌동맥류 파열이라 이거는 개두술이 아니라 코일 색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 시스템하고 협진 관계상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진료기관이고 또 대형 병원이고 대학병원인데 왜 수술을 못하냐? 자기네들이 자기도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린 후에 아버님께서 들은 답변은 너무나 황당하게도 수술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월요일 날에 수술할 수 있어요. 3일 뒤. 그러니까 응급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니까 정규 스케줄로 수술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아는 지인이 그 다른 병원에 이제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했던 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곧 수술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응급실 전문의도 수술할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봐도 수술할 거라고 그랬죠. 당연히 수술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3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수술 못합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병원 시스템과 협진 관계상 수술할 여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의료진들. 3일 뒤인 월요일에 정규 스케줄로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에 아버님의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가 저렇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데 3일 동안 병원에 방치한다는 게 제가 볼 땐 이상하고, 그 다음에 다들 응급수술을 하는 줄 알고 있어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디 뭐 생각하고 있는 병원이 있네요. 내 친구가 그 병원의 그 신경외과 과장인데 혹시 거기 한번 물어보고 싶다 확인을 해보랍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전화를 했어요. 또 3일 동안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기석이 아버님은 본인이 직접 지인 병원에 전화해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이 빠른 거잖아요. 바로 내일이니까. 기석이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석이 상태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옮길 수 있다, 옮겼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그럼 우리 주治선생님하고 내가 통화를 해봐라 해가지고 전화를 바꿔줬어요. 바꿔줬더니 둘이 좀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더니 옮겨도 된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이쪽에서 그 얘기할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제 전원이 이제 진행하게 된 거예요. 전원을 하기 전 기석이가 지금 전원이 가능한 상태인지, 갔을 때 수술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상의하고 난 뒤 기석이를 전원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기석이의 전원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한 게 보통 보면은 대학병원에 보면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납하는데 한 10분 이상 15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수납을 하고도 30분이 지나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구급차가. 아이는 또 복도에 또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구급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날씨가 12월 2일 날 진눈깨비가 살짝 내리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그 침대에 이제 이렇게 또 옮기는데 기석이가 입이 달달달달 추운지 달달달달 떨어요. 참 그 장면은 참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얼마 전에 기석이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기석이 엄마가 그때 참 기석이가 그 구급차 탈 때 이빨을 다다다닥 떠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무지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조석에 이제 타고 기석이는 이제 뒤에 이제 타고 전공이도 이제 동승을 했습니다. 구급차를 딱 탔는데 되게 낡은 느낌을 받았고 히터가 안 들어왔어요. 12월 달인데 딱 타는데 추워요. 그래서 히터가 안 들어. 이거 뭐 일부러 이거 히터를 안 틀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전원병원까지 가려면 되게 멀어요. 한 35km 정도 됩니다. 이게 구급차가 이제 보니까 되게 낡아가지고 차가 막 되게 심하게 그냥
맨홀 뚜껑 같은 게 이제 있는데 탁 지날 때마다 차가 탕탕탕탕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사님한테 좀 속도 좀 살살 좀 몰아달라고, 좀 아이가 지금 저 뇌 그쪽에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렇게 이제 35km를 한 30분도 채 안 돼서 이제 도착을 했죠. 11시인가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히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낡은 구급차를 탄 기석이네 가족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송 과정에서 뇌출혈이었던 기석이에게 어떤 충격이 가해졌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한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 탈 때는 입술까지도 이렇게 추위를 탁탁탁 느꼈던 또는 모습을 봤는데 탁 내리는데 그냥 아이가 그냥 축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 의사가 오더니 의료기구를 꺼내더니 그 기석이 발도 막 테스트해보고 동공도 해보고 막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CT 찍고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기석이 상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지금 댁에 계시다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술하려고. 전원 후 급격히 악화된 기석이의 상태. 이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원 후 응급수술에 들어간 기석이는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을까요?